안녕하세요, 율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스마트폰 이야기 해보겠네요. 얘는 리뷰차 소니에서 대여로 가져온 제품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 초에 출시한 이 소니 엑스페리아 XG3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고, 제가 근 2주 정도를 써오면서 느꼈던 장단점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외관부터 이야기해보죠. 사실 소니 엑스페리아 XG 시리즈가 처음에는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 많이들 아시죠? 베젤. 트렌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 두꺼운 베젤 때문에 시리즈 처음부터 발목을 덥석 잡히고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엑스페리아 XG2에서 현실과 타협을 조금 했었어요. 그리고 엑스페리아 XG3에서는 군사를 좀 더 빼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날렵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6인치 OLED QHD 플러스 2880 by 1440 해상도 지원하는 요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13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내장돼 있습니다. 근데 전면 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면 얘는 플랫한 타입은 아니에요. 3D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마무리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플랫한 타입의 디스플레이 선호하는 편이지만 사이드 센서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후면을 보면 1900만 화소의 f2.0 모션 아이 싱글 카메라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정중앙 완전 센터에 지문인식 버튼이 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죠. 센터에 있는 거는 큰 불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높이가 자연스러운 손가락 위치랑은 사실 조금 어긋난 감이 있어요. 아니, 차라리 이 카메라 위치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었다면 좀 더 자연스러운 동선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폰으로 쓰실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면 곡률 덕분에 그립감 합격점을 줄만 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아래로는 카메라 셔터 버튼이 함께 위치되어 있어요. 카메라 셔터 버튼이 있다는 게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폼이 완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또 한 번 눌러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가볍게 누르고 있으면 우리가 카메라에서 흔히 쓰는 이 반셔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는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여기에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유심 슬롯을 빼기 위해서 별도의 클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얘 손톱으로 요래요래만 해줘도 요렇게 빠집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현지 유심을 쓸 때 요 바꿔서 끼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을 얘로 사용을 했었는데, 자급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유심이라든지 데이터 함께 쓰기 유심 같은 거 그냥 여기 넣어서 꽂아만 줘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얘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방수가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단을 보게 되면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마이크 자리를 하고 있어요. 3.5mm 오디오도 앉아. 요건 조금 엑스페리아 XG3에는 안드로이드 9.0 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45가 탑재가 됐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또 게임은 잘 돌아가나요? 게임을 돌리기 전에 인터페이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순정에 가까울 만큼 깔끔한 인터페이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급제이기 때문에 번잡한 통신사 앱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니 엑스페리아 XG3에서 강조하는 이 AI in 엑스페리아, 그 중에서도 사이드 센서 기능은 스마트폰 측면을 이렇게 톡톡 두드려주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안을 보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내지는 특정 시간대에 자주 쓰는 앱들을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제안을 해줘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6인치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물론 손가락이 좀 크신 분들에게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한손 모드를 쓸 수 있게끔 버튼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얘는 뭐 좌우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빈 공간을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사이드 센서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쓸 때 카메라 앱을 켜거나 내지는 뭐 특정 버튼을 꾹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었는데, 얘는 그냥 사진을 찍는 동작만으로도 얘가
카메라 앱을 실행합니다. 스마트 실행이라는 기능인데요. 그냥 바로 이렇게 찍어주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촬영이 가능하죠. 화면을 터치하거나 사이드 센서를 실행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실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설정해서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와 꺼진 화면을 톡톡 2번만 두드려줘도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되는 노크온 같은 기능들도 엑스페리아 XZ3에는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써왔던 그리고 익숙해 있는 이런 사용자 경험들을 얘를 쓰면서 대부분 적용해 먹을 수 있었어요. 스냅드래곤 845 여기에 안드로이드 9.0 파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로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래픽 초기 설정은 고화질 모드로 잡혀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마트폰들과 동일하게 UHD 화질로 플레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옵션을 제외하고 엑스페리아 XG3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고급 옵션 그리고 원활 극한이라는 옵션으로 극명하게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최고 옵션으로 뒀을 땐 30프레임 후반 그리고 40프레임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얘 역시도 프레임 드랍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차이는 굉장히 적었어요. 특히 국민 옵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활 극한 옵에서는 60프레임 그리고 50프레임 후반대를 고정적으로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조금 하드하게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페리아 XG 게임용 단말기로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게임뿐만 아니라 제가 또 넷플릭스 애청자 중 한 명 아닙니까? 얘는 HDR 콘텐츠도 100% 다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플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듀얼쇼크. 이 듀얼쇼크로 게임을 하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 얘가 진동을 일으켜서 몰입감을 배가시킵니다. 얘 듀얼쇼크와 유사한 다이내믹 바이브레이션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진동을 일으키는 조그마한 유닛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 밖에 사운드를 좀 더 내 취향껏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퀄라이저라든지 이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참,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기능도 활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얘는 광합 줌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줌 최대 8배 줌까지 가능한데 실제로 8배 줌으로 촬영을 해봤지만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촬영 시 노출 사진을 좀 좋아하는 이런 거 말 장노출 때 이 수동 모드로 찍게 되는데 노출 타임 즉 이 셔터 스피드는 최대 1초까지 개방이 되고요. 그 외에 듀얼 카메라가 할 수 있는 망원이라든지 광각이라든지 이런 화각에 따른 자유도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싱글 카메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은 다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략 2주가량 사용해본 엑스페리아 XG3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00% 완벽한 제품이 어디 있나요? 네, 얘 역시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분명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매니아층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등으로 재편된 이 스마트폰 시장 나는 좀 다른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액세서리나 좀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들을 쓰기에는 무리는 있으실 거예요. 엑스페리아 XG3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컬러로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내에는 2가지 컬러만 출시가 됐어요. 포레스트 그린 그리고 블랙. 그렇다 보니까 난 좀 다른 또 컬러를 찾아서 해외 직구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국, 대만, 홍콩에서 가져오는 제품들은 국내 통신 규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 등에서 조금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직구를 할 거면 유럽 모델들이 국내 모델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 루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마음 같아선 좀 더 써보고 싶지만 보내줘야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여쭤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드러그였었습니다. 빠이! 측면을 톡톡 톡 야 왜 안 돼? 톡톡 톡
왜 이렇게 왜 안 되냐? 오케이.